안녕하세요. 전병선입니다. UML 에센스 모듈 11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번 모듈에서 살펴볼 다이어그램은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을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태 다이어그램은 특별히 실시간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의 설계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또 이 상태 다이어그램을 잘 활용하면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계자들이 상태 다이어그램을 어려워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 실무에서 상태 다이어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상태 변화의 흐름에 따라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모듈을 통해서 상태 다이어그램에 익숙해진다면 실무에서 상태 다이어그램을 잘 활용하는 데 크다란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은 이벤트 기반으로 시스템 행위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벤트 기반으로 상태의 변화에 따른 동적인 행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 또는 이벤트 주도적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적합합니다. 여기에서 이벤트 주도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관제 시스템과 같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를 정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실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도 이벤트 주도적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한 행위도 이벤트이고 취소하는 행위도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서점에서 도서를 주문할 때 주문 접수 중, 주문 완료, 상품 준비 중, 배송 준비 중, 배송 중, 배송 완료 등 이렇게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과정 중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정해놓고 고객이 주문이라는 이벤트를 보낼 때 주문 접수 중 상태가 되었다가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이벤트를 받으면 주문 완료 상태로 변경되는 식으로 주문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벤트 주도적 방식의 이점은 주문을 취소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고객이 주문을 취소한다는 이벤트를 받으면 현재 주문 상태가 무엇인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접수 중 상태라면 주문 취소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지만 배송 중 상태라면 주문 취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으며 반품을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주문 취소 처리를 절차식으로 구현한다면 많은 if문으로 복잡한 코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태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면 훨씬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에서는 자동차의 동작을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는 주차 상태와 중립 상태, 또 후진, 또 전진 상태를 갖습니다. 처음에 시동 걸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차는 주차 상태가 됩니다. 이 주차 상태에서는 중립으로 놓다와 시동 끄다라고 하는 이벤트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중립으로 놓다 이벤트를 받으면 주차 상태는 중립 상태로 변경이 되고 시동 끄다 이벤트를 받으면 자동차는 이제 시동이 꺼지고 상태 다이어그램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 중립 상태에서는 후진하다와 전진하다 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진하다 이벤트를 받으면 자동차는 후진 상태가 되고 전진하다 이벤트를 받으면 전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주차하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게 되면 다시 자동차는 주차 상태가 됩니다. 중립 상태에서 시동 걸다나 시동 끄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관심이 없는 이벤트이므로 무시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가 후진 상태와 전진 상태에서는 중립으로 놓다라고 하는 이벤트만을 받습니다. 만약 후진과 전진 상태에서 주차하다와 시동 끄다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상태를 정의하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이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를 받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하는가 하는 식으로 시스템의 행위를 모델링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이 바로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태 머신의 주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상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간격 동안에 걸쳐 존재하는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앞에 자동차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주차 상태와 중립 상태, 후진 상태, 전진 상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태 전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한 경로입니다. 주차 상태에서는 중립 상태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상태 다이어그램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립 상태에서는 주차 상태로 변경될 수도 있고 후진 상태나 전진 상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상태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태가 전이되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합니다. 중립 상태에서 주차 상태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주차하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태 전이를 발생시키는 즉시적인 이벤트를 트리거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여 상태가 전이되면 그에 상응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활동, 액션이라고 합니다. 액션은 이벤트에 반응하여 시스템이 수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진 상태에서 중립으로 놓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중립 상태로 변경되면서 자동차는 구동축으로부터 클러치가 단절되어 엔진의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면 수행되는 작업이 활동입니다. 여기에 그림은 상태 머신의 기본 구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태 A와 상태 B, 이것을 우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 A와 상태 B, 이것을 상태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상태 B 상태에서 상태 A로 상태 전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상태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태 전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벤트 X라는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벤트 X 이벤트는 이벤트 매개 변수로 인티저 타입의 파람 매개 변수를 갖습니다. 이것을 이벤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벤트 X 이벤트가 발생하려면 파람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호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호 조건이처럼 이제 대괄호 안에 정의가 됩니다. 파람이 0보다 작아서 이벤트 X 이벤트가 발생하면 슬래시 다음에 있는 액션, 행위가 수행됩니다. 여기서는 트랜지션 액션이라고 하는 행위가 수행이 됩니다. 이것을 전이 활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 여러 전이 활동이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상태 A로 변경이 되면 엔트리에 정의된 엔트리 액션이란 시작 활동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두에 정의된 두 액션이란 수행 활동이 실행됩니다. 내부에서 만약 자체적으로 이벤트 X, 즉 EVE X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그 대응하는 이 이벤트에 대응되는 인터 액션이라고 하는 내부 전이 활동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상태 A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되기 전에 이 상태 A에서는 엑시트에 정의된 엑시트 액션이라고 하는 종료 활동이 수행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태는 이 상태에 있는 동안에 수행되는 시작, 종료, 수행 활동을 갖습니다. 시작, 즉 엔트리 활동은 들어오는 전이 incoming transition에 부여된 모든 활동을 수행한 후에 상태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내부 수행, 두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실행됩니다. 수행, 즉 두 활동은 시작, 즉 엔트리 활동이 완료된 후 종료, 즉 엑시트 활동이 수행되기 전에 실행됩니다. 종료, 즉 엑시트 활동은 수행 두 활동을 완료한 후에 나가는 전이, 즉 outgoing transition에 부여된 활동이 수행되기 전에 현 상태에서 빠져나갈 때 실행이 됩니다. 전이, 즉 트랜지션은 트리거 이벤트에 반응하여서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상태가 변경되는 동안에 취해지는 경로를 말합니다. 전이는 전이되기 전에 평가되는 보호 조건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거짓이면 전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평가 결과가 참이면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트리거 이벤트는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호출 이벤트, 즉 콜 이벤트는 클래스 오퍼레이션이 호출될 때 이때 발생합니다. 변경 이벤트, 즉 체인지 이벤트는 어떤 조건이 참이 될 때 그때 이벤트를 받게 되는 거고요. 신호 이벤트, 시그널 이벤트는 비동기 신호를 받을 때, 그리고 시간 이벤트, 타임 이벤트는 절대 시간에 도달하거나 또는 상대 시간이 경과할 때 그때 받게 됩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주차 중 상태에서 엔진이 실행 중이면 1단 변속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운전 중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 운전 중 상태에서 속도가 0일 때, 즉 정차하고 있을 때 주차 변속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차 중 상태로 이제 변경되는 것이죠. 영역, 즉 리전이라고 하는 모델 요소는 동시적인 직교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직교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병렬로 실행되는 개별 상태 머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역은 병행 기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 요소입니다. 컴포짓 상태는 다른 상태와 영역을 포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컴포짓 상태에서 내부 전이, 즉 인터널 트랜지션이 발생하면 컴포짓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 활동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로컬 전이, 즉 로컬 트랜지션이 발생할 때도 컴포짓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부 전이, 즉 익스터널 트랜지션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컴포짓 상태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브머신 상태에는 공통행위를 분해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분할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활동 다이어그램의 동작 호출 행위 개념과 유사합니다. 구문적으로는 컴포짓 상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서브머신 상태에서 연결 위치 참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결 위치 참조는 서브머신의 내부에 들어오고 나가는 위치를 시작점과 종료점 위치로 표시합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은 다양한 의사상태, 즉 슈도 스테이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초기 상태와 종료 상태가 있죠. 이 두 상태는 모두 각각 상태 머신을 시작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선택 위치, 접합점, 자세한 히스토리, 간단한 히스토리, 결합 분기, 시작점과 종료점 이런 의사 상태들이 있습니다. 이들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위치, 즉 정션 포인트는 동적 조건 분기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동적 조건 분기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 다음 보호 조건 평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전이가 발생하기 전에 초기 보호 조건만 평가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상태 1과 상태 2 상태는 각각 B가 0보다 작을 때 T1과 T2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선택 위치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는 세그먼트가 평가되고 이때 다음 보호 조건 평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 T3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 A가 0이면 T4 이벤트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T5 이벤트가 각각 발생해서 상태 3과 상태 4, 상태 5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선택 위치는 상태의 머신 모델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모델링 레벨에서 구현 결정사항을 시각화하는 장점을 갖습니다. 접합점, 초이스 포인트는 정적 조건 분기를 실현합니다. 이 정적 조건 분기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 다음 보호 조건 평가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이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보호 조건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모든 보호 조건이 거짓이면 원래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모든 보호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전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접합점에 도달했을 때 이미 보호 조건이 평가되어 있으므로 전이 경로는 확정되어 있게 됩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상태 1과 상태 2에서 T1 또는 T2 이벤트가 발생할 때 B와 A의 보호 조건도 모두 다 평가가 됩니다. B가 0보다 작으면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T1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접합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평가된 A의 값 이것의 보호 조건에 따라서 T3, T4, T5 이런 상태로 이벤트가 발생해서 상태 3, 상태 4, 상태 5 상태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이 접합점은 상태 머신 모델링을 단순하게 하므로 여러 전이 세그먼트를 연결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히스토리는 서브머신 상태에서 외부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서브머신 상태로 변경되었을 때 어느 위치로 갈 것인가에 따라 자세한 히스토리와 간단한 히스토리로 구분됩니다. 이 자세한 히스토리, 즉 딥 히스토리는 이 의사 상태를 직접 포함하고 있는 컴포짓 상태의 가장 최근 구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서브머신 상태에서 외부로 빠져나갔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최대 하나의 자세한 히스토리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히스토리, 셜로우 히스토리는 퍼머넌 상태가 가장 최근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빠져나갔던 서브머신 상태의 시작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최대 하나의 간단한 히스토리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주얼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상태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그램을 하나 추가하죠. Add New Diagram에서 상태 머신 선택을 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브랭크 한 다음에 Next 하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자동차라고 하는 상태 다이어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오케이 하도록 하죠. 먼저 여기에 시작점이 있죠. 시작점. 이 시작점에서 맨 처음에 시작점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주차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 상태를 추가하죠. 주차 상태 되고, 이 주차 상태 되기 위해서는 시작점에서 전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전이 이름을 시동 걸다라고 하겠습니다. 시동 걸다. 이 주차 상태에서는 우리가 두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립 상태, 하나는 완전히 시동을 꺼서 이제 종료하는 상태로 갈 수 있죠. 우선 final state, 이게 종료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종료 상태를 두고 여기에서 이 종료 상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 상태, 이때 시동 끄다라고 하는 그런 전이를 추가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중립 상태가 있습니다. 중립 상태. 이 중립 상태는 주차 중에 중립으로 놓다라고 하는 이벤트, 전이가 발생. 중립으로 놓다. 라는 전이가 발생할 때, 그때 중립 상태가 됩니다. 이 중립 상태에서는 다시 주차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중립 상태에서 주차 상태로 갈 수 있죠. 이때 주차하다라고 하는 전이가 발생하면 주차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차 상태에서 우리는 다 또 두 개 상태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죠. 후진과 전진, 이렇게 두 개 상태입니다. 여기에 후진 상태를 놓고 여기다가는 전진 상태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중립 상태에서 후진 상태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전이 이름을 후진하다. 또 그리고 이 중립 상태에서 또 전진 상태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여기 이름을 전진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후진과 전진 상태에서는 중립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다 중립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이것이 이제 중립으로 놓다 상태가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전진 상태에서도 중립 상태로 갈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중립으로 놓다. 이런 전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